12라운드 네 번째 경기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이버오로와 셀트리온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가 KB리그의 중반전의 마지막을 알리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규리그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위권 대훈전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대결하는 두 팀도 빨리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정말 한 판 한 판이 중요한 중위권 대훈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순위표 보면서 더욱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물가정보가 8승 3패로 단독 1위에 올라 있고요. 오늘 대결할 사이버오로와 셀트리온, 오늘 이기는 팀이 중위권에 남느냐 아니면 하위권으로 내려가느냐의 싸움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4승 팀이 4팀이 있고 5승 팀이 1팀, 6승 팀이 3팀. 한 판 한 판이 중요하고요. 빨리 5승 대열에 합류를 해서 중위권 또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고 싶겠죠. 그리고 사이버오로 입장에서는 개인 승수도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 판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오더가 나왔을 때 정말 신진서 선수 맞나? 이 네. 일국 장고대국엔 처음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2시간짜리 대국에 나온 것은 기억이 없죠. 네. 홍성지 선수도 2시간짜리 바둑에 나온 것이 기억이 없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네, 그만큼 정말 예상 못한 오더가 나왔고요. 두 선수 모두 속기가 잘 어울리는 선수들인데 2시간짜리 호흡이 긴 바둑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 국은 어떨까요? 퓨처스 리거인 김현찬 선수가 나왔는데요. 하필 또 상대의 주장을 만났어요. 네, 나연 선수는 연패에서 탈출을 하고 지금 그래도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고요. 네. 김현찬 선수가 나온 것은 얼마 전에 GS 칼텍스페 예선에서 이제 강자들 숲을 뚫고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예선이 1시간짜리 대국이었기 때문에 이번 1시간 대국에 나온 것이 어느 정도 그것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 KB리그에는 첫 등판입니다. 자, 그리고 3국 셀트리온의 두 번째로 이제 성적이 좋은 기사인데요. 최정 선수, 사이버오로의 송규상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최정 선수 올 시즌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랭킹이라든지 올해 성적에서는 최정 선수가 앞서고 있지만 송규상 선수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송규상 선수 아직까지는 본연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선수가 재능은 분명히 있고 또 재치 있는 바둑을 두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3국도 알 수 없는 승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규상 선수 지금 3연패 중인데요. 과연 오늘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네, 4국은 이원도 선수와 문유빈 선수인데요. 이원도 선수 역시 조금 성적이 좋지 않고 5연패 중이에요. 네. 문유빈 선수는 초반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첫 시즌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선수는 첫 대결이고 데이터가 서로 좀 없기 때문에 좀 탐색전 또 어떤 대국으로 흘러갈지 사실은 좀 평가하기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문유빈 선수는 장고대국에서 꽤 성적이 좋았었는데 7경기 만에 속기전에 출전했습니다. 자, 마지막 5국입니다. 조한승 선수와 설현준 선수. 조한승 선수도 처음엔 괜찮았는데 지금 4연패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설현준 선수는 그래도 조한승 선수에 비교해서는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상반된 기풍을 가진 두 선수입니다. 조한승 선수의 부드러움이냐, 설현준 선수의 강함이냐, 중반 전투에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자, 이제 상대 전적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3국과 4국은 오늘 첫 대국이고요. 전체적으로 비등비등하게 짜여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은 대국을 치른 선수들도 없고요. 오늘은 3, 4, 5국이 사실은 거의 5대5의 승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한 판 한 판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네, 셀트리온이 초반에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 현재까지 팀도 4연패 중이에요. 네, 지금 갈 길이 바쁘고 지금 4승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사실 4승 2패 이럴 때는 사실 선두권이었다가 지금 중위권 또 중하위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텐데요. 오늘 정말 벼랑 끝 승부에서 두 팀이 만났습니다. 승리하는 팀은 중위권으로 또 패하는 팀은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중요한 라운드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신력 제대로 무장해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사이버오로와 셀트리온의 경기입니다. 12라운드 4경기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셀트리온과 사이버오로의 12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사이버오로는 현재 4승 5패, 셀트리온은 4승 6패입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1국 장고대국으로 출전한 홍성지 선수와 신진서 선수입니다. 제한 시간이 신진서 선수는 사용한 건가요? 각자 2시간에 휴일기 1분 1회가 주어진 장고대국인데요. 네. 신진서 선수 뭐 속기파이고 홍성지 선수도 사실 그렇게 장고파는 아닌데 네. 두 선수가 대국하니까 역시 홍성지 선수 쪽이 시간 사용이 훨씬 많네요. 네. 본산을 바라보는 나연 선수의 모습이었는데요. 퓨처스리거 김현찬 선수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찬 선수는 이번 KB리그 첫 등판이고요. 자, 오히려 나연 선수 쪽이 이 바둑은 시간 사용이 많습니다. 네. 나연 선수는 이번 시즌 4승 5패를 기록 중입니다. KB리그의 홍일점이죠. 셀트리온의 최정 선수, 사이버로의 송규상 선수의 대국입니다. 사이버로의 오지명이죠. 이번 시즌 2승 5패 기록 중인 송규상 선수입니다. 최근 3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대국에서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지요. 꼿꼿한 자세가 인상적인 최정 선수죠. 셀트리온의 홍일점, 최정 선수 5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유니폼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좀 쌀쌀한 날씨가 됐다 보니까 니트를 입었습니다. 자, 송규상 선수는 이 흑의 양화점 포석에 대응해서 3-3 하나, 소목 하나 좀 이색적인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저 포석을 즐겨 사용하는 선수들이 꽤 많고요. 사실은 저도 최근에 100번으로는 시합이 사실 거의 없지만 가끔 두는 시합에서 100번으로는 3-3 소목 포석을 많이 두었었거든요. 좀 실리 위주의 포석이기도 하고 제가 화점을 두면 이제 상대가 3-3 들어왔을 때 무서우니까요. 네,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목과 3-3 포석을 많이 네. 두곤 합니다. 최정 선수가 지금 두어지고 있는 정석 있죠. 최근에 많이 두고 있네요. 김지석 선수와의 지난 라운드에서도 물론 이제 다른 한쪽 기가 3-3은 아니었지만 이 정석을 선택을 했었고요. 네. 또 그 며칠 후에 벌어진 여자 기성전 결승 1국에서도 이 정석을 흑번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높게 가는 정석을 사용을 했었고요. 워낙 중앙 쪽으로 돌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두터움을 좋아하고 중앙 쪽으로 돌을 보내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다 보니까 네, 오늘도 같은 포석이고요. 최근에는 사실 높게 걸치는 수보다는 낮게 걸치는 수가 훨씬 많이 두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좀 실리가 부담이 돼서 그럴까요? 네, 이게 높게 걸쳤을 때 이제 이 정석 자체가 뭐 누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백이 먼저 실리를 차지해 나가는 포석이 되기 때문에 보통의 기사들은 낮게 걸치는 경우가 많은데 최정 선수는 역시 자기 바둑을 둡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길, 뭐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행을 안 하면 내가 유행을 시키겠다라는 네, 생각일까요? 자, 그리고 송규상 선수는 오늘 컨셉 확실하네요. 우선 뭐 몇 수 두어지지 않았지만 우선은 새 귀를 먼저 차지를 하겠다라는 지금 벌써 3귀생의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게다가 지금까지 두어진 수들이 전부 다 3선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홈앤쇼핑의 주장인 이영구 선수도 3-3을 또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네, 3-3이 생각보다 매력이 있어요. 한때는 잘 안 두어졌었죠. 화점 포석이 유행하고 또 뭐 미니 중국식이라든지 이런 포석이 유행할 때는 3-3이 좀 저평가 또는 홀대를 받았다고 할까요? 정말 가끔씩만 두어지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오히려 예전보다 많이 두어지는 느낌입니다. 치받으면서 좀 무난하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송규상 선수의 기풍은
상당히 균형이 잘 맞추어져 있고 좀 간명하게 그리고 감각적으로 두는 기풍입니다. 이 선수도 속기에 능한데요. 그러니까 좀 재치가 보인다고 할까요? 이렇게 치열한 바둑보다는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감각적으로 쉽게 쉽게 두어 나가는 데 능한 기사입니다. 수일기에도 장점이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또 사활 문제집을 내기도 했었고 네. 우상귀를 바로 정리해 가네요. 네, 중앙 쪽을 틀어막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두면은 백이 그냥 잡는 수, 그냥 잡으면 가장 쉽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요. 또는 이쪽으로 잡아서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흙이 유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는 것은 흙이 축으로 잡았을 때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축이 불리할 때는 이렇게 두는 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림. 자, 그냥 잡게 되면 백이 선수를 쉽게 쥐고 다른 큰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데까지는 보통이고요. 보통 있지 않고 다른 큰 곳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쉬운데 송규상 선수 쪽에서 먼저 좀 변화를 구해갑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단수 치고 이은 다음에 이제 날일자 두는 것은 축으로 바로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도 간혹 두어집니다. 축이 나쁠 때 두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좀 변화가 길어지고 여기를 두는 것은 우선 잡힌 다음에 여기 축머리가 확실한 게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확실치가 않죠. 그래서 지금 젖혀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송규상 선수도 막은 선택을 한 거고요. 네. 이것도 필연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많이 두어지고 있고요. 이때 이제 여기를 두어서 정리를 해갑니다. 이제는 축이 안 되니까요. 네. 여기서 싸움이 더 진행이 되나요? 네, 여기서 이 중앙 쪽 석점을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은 이 석점을 가볍게 보고 네. 이런 곳 날일자를 하거나 하면은 물론 나와서 계속 둘 수도 있고요. 여기서의 송규상 선수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나오게 되면 이제 계속 백이 좀 수비적인 흐름, 그리고 흙이 좀 공격을 하는 흐름이 되고, 여기서 뭐 발빠르게 다른 큰 곳을 두면서 좀 길게 가자, 또는 실리 위주의 포석을 펼치자. 예를 들면 이런 쪽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움직이는 수와 다시 한번 큰 자리 벌리는 수를 맛보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고요. 상변에서 전투가 진행이 된다면 이 좌변에 있는 흑돌들을 좀 신경을 써야겠어요. 네, 좌변 쪽에는 흑돌이 아무래도 위쪽에 가 있죠. 백은 3-3, 실리 위주의 포석을 펼쳤고 지금도 우상 쪽에서도 실리 선택을 했습니다. 전투가 된다면 아무래도 흑 쪽이 백 쪽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두어갈 수가 있겠죠. 좀 두터움을 이용해서 백을 공격하는 흐름이 되겠고요. 백은 이 석점을 살리면서 좀 수비적인 흐름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런 곳을 두는 것도 있고, 또는
글쎄 어떻게 둘까요? 여기 다가가는 것도 보통은 좋은 자리인데 지금은 뭐 짚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강하게 두어서 이 한 점을 오히려 공격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하하, 사기생 완성인가요? 그러네요. 네. 일찌감치 우선 귀는 다 도려내고 출발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컨셉 확실하네요. 네. 그 지난주에도 김지석 선수와 최정 선수의 매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김지석 선수가 사실 초반부터 좀 실리 위주의 작전을 펼치고 상대를 최정 선수로 하여금 모양을 펼치게 만들고 네. 판을 단조롭게 만든 다음에 좀 싸우지 않고 이제 반면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네. 송규성 선수가 아마 최정 선수와의 오더가 짜지고 난 다음에 연구를 많이 하고 좀 작전을 많이 짰을 거예요. 그래서 최정 선수와는 이런 형식으로 둬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는 좀 작전을 세우고 나오지 않았나 네. 싶네요. 지금 3-3 침투한 것도 좀 그런 느낌입니다. 요즘 최정 선수의 좀 대국을 보면 이 상대가 한번 실수했을 때 그걸 끝까지 좀 물거늘어지는 힘이랄까요? 네. 그런 게 조금 더 극대화됐다는 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시합이 많고 승부 감각이 정말 이 촉각이 살아있잖아요. 승부 감이랄까요. 그게 살아있다 보니까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탁 캐치해서 응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승리로 가져가는 이런 것이 결국은 시합이 많고 또 승부 감각이 딱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날카롭게 반응을 하죠. 네. 반대로 이제 뭐 평소에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실전 시합이 좀 많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무뎌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초반 포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연구를 한 대로 따라가면 되겠지만 정말 중반 중요한 때 아니면 좁은 곳 아니면 정말 이 미세한 그런 흐름에서의 상대의 빈틈을 찾아가는 것 이런 이 좀 세밀한 부분에서 이 날카로움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어느 쪽으로 막을지를 고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손 빼는 걸 고민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손 빼는 것은, 손 빼도 뭐 사실 이야기는 되죠. 3-3을 백이 두었다고 치고 흙이 짚어간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우선 양쪽 모두 백의 머리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두고 늘어서 두기에는 흙이 보통 이 선택을 할 때는 모양을 쌓는다든지 또는 선수를 돌려서 다른 큰 자리를 간다든지 할 때 이렇게 한쪽을 막고 느는 수를 많이 선택을 하죠. 네. 지금은 이렇게 두었을 때 우변 쪽에 흙이 큰 모양을 만들기도 어렵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이쪽에 단단한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변 쪽에 큰 모양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실리 위주의 선택을 하려면 2단 젖히는 수는 아주 그냥 간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두면은 백의 사기생을 뭐 방비하는 의미도 있고 이제 실리로 좀 실속을 차리는 의미도 있고요. 백도 뭐 불만은 없죠. 이렇게 된다면 서로 불만 없는 진행입니다. 그 역시. 진행으로 가는 것 같죠. 실속을 차리고 백의 자기생을 막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은 뭐 늘어서 두거나 하는 것은 역시 흙의 발전 가능성,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그냥 아예 이 자리에서 실리를 차지하고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백이 이제 다는 곳을 두겠죠. 상대가 아무래도 계속 좀 극단적으로 실리 전법을 들고 나오니까 최정 선수 입장에서도 지난 라운드 생각도 약간 날 법하고 실리로 너무 뒤쳐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느 정도의 생각이 좀 있을까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다시 또 백이 선수를 가지게 됩니다. 네, 지금 이곳은 백이 하변 쪽에 당장 모양을 펼치기에는 지금은 올바른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밀어가는 자리가 좋은 자리긴 하지만 밀어가면 흑도 이 자리가 아주 좋습니다. 백이 실리를 차지를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 백에 늘어나는 실리보다는 흑의 중앙 쪽으로 돌이 가는 것이 더 싫고요. 네, 지금 그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3-3 들어가기 전에도 사실 여기가 딱 눈에 보였거든요. 이 수는 이 3-3에서 하나 굳힌 의미도 있지만 바로 움직이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네. 흑이 받으면 또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해서 이거는 백이 만족이죠. 네. 상당히 활발하게 발빠르게 큰 곳을 선점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흑도 받고 싶지는 않고 좌변 쪽으로 네, 가나요? 뭔가 좌변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인공지능이 가르쳐 준 수 중에 하나가 이제 3-3에서 이렇게 눈목자를 굳었을 때도 이렇게 두는 수를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 또 새로 저희가 배운 수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네. 굳히면은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 아. 이렇게 둔 적 있었고요. 네. 또는 뭐 그냥 가까이 가지 않고 어느 정도 벌리는 수까지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두는 수가 지금 형태에서는 많이 두어져요. 붙이면 늘어서 또 이돌이 흑돌이 없을 때에도 두어지지만 있으면은 더더욱 좌변 쪽의 모양을 쌓는 데 있어서 백도 탄탄한 실리를 얻게 되기는 하지만 흑도 바깥쪽에 돌이 오면은 불만은 없습니다. 백은 뭐 원래 굳힌 상태가 뭐 집이 있었던 형태이니까요. 네. 아직까지는 송규성 선수가 준비한 포석 뭐 그대로 잘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는 잘 어울렸죠. 서로 큰 실수 없고 자기 기쁜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송규상 선수는 좀 준비해온 포석대로 실리 위주의 이제 출발을 하자 했고 최정 선수도 뭐 상대가 실리 쪽으로 가면 최정 선수는 뭐 싫어할 선수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중앙 쪽으로 돌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 수는 조금 독특하네요. 독특하다기보다는 뭐 잘 두는 수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두는 수를 많이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이 수는 글쎄요. 백의 귀에 대해서도 당장 뭐 다음 한 수로 뭔가를 백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도 없고 또 이 수가 좌변 쪽에 두어서 이제 단단하게 집을 지킨 느낌도 아니거든요. 눈목자였으면 좌변이 다 흑집인데 네. 지금은 침투하는 수단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남아 있고요. 바로 가나요? 네, 이 수는 뭐 선악을 떠나서 최정 선수의 취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뭔가 이제 좀 허점을 노출했다고 할까요? 이게 최정 선수의 예정된 작전인지 허허실실 작전인지 이렇게 노출을 해서 맥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만들어서 전투를 하자라는 뜻도 되겠고 이 수 자체만 놓고 보면 좌상 쪽에도 큰 영향력은 없고 좌변 쪽이 그렇게 이제 좋은 형태 또는 단단한 형태도 아닙니다. 뭔가 백으로 하여금 딱 붙이기 좋게 만들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일부러 붙여오게끔 해서 싸우는 뭔가 좀 생각을 했을지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다음에 물론 흑돌이 여기 오게 되면 그때는 네. 이수와 이수가 있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수가 상당히 통렬합니다. 백도 상변 쪽을 좀 이른 시기에 둬야 될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고요. 최정 선수는 아무래도 여기를 이제
아까 벌린 수를 이렇게 두면 백도 단단하게 바로 이제 집 모양으로 굳어지거든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멀찌감치 두고 또 나중에 여기 돌이 왔을 때 오히려 괴롭히는 것을 좀 보자라고 해서 좀 지어주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규상 선수가 한 칸을 뛰면서 받으라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받아달라는 뜻이에요. 받아주게 되면은 흑돌은 3선에 두 개가 갔죠. 근데 지금 포석 자체가 흑이 여기 두터움 쪽으로 이제 출발한 포석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3선 쪽으로 두 개를 받게 되면 백은 그동안에 4선과 6선 쪽에 돌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우상 쪽 두터움을 좀 지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쪽으로 두었는데 예를 들어서 백돌이 뭐 이런 곳이나 갔을 때 또 받아야 된다면 백이 움직이기도 상당히 이제 편해졌죠. 네. 이제는 흑의 벽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의 응원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바로 움직여갈 수도 있겠고요. 좌변을 결정짓지 않는 걸까요? 네, 결정 안 짓는 것이 오히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어서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지어두면 물론 백이 연결된 형태 그리고 흑을 아래쪽으로 누른 형태이긴 한데 뭔가 아껴두고 싶습니다. 나중에 백이 두터워지면 바로 이쪽을 두어서 흑 한 점을 차단하는 것도 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우선 이 수는 좀 아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둘 수 있는 자리는 벌리는 거는 흑도 잡아서 사실은 이거는 뭐 이 교환 자체는 백이 집이 되는 곳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흑이 둔 자리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지금은 저라면 움직이고 싶네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움직여가는 것이 지금은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야만이 이 돌, 애초에 백석점을 공격하는 입장이었던 이 돌을 나중에 오히려 역습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뭐 이런 곳을 찝어서 몰아갈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바둑은 이 상변에서부터 이제 중앙으로 또 행마가 이어질 텐데 이쪽으로부터 좀 바둑이 정리가 되겠어요. 네, 우선은 중앙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뛰어나간다든지 하면은 변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뭐 30초. 귀는 거의 다 이제 두어졌고 변도 네. 뭐큰 자리가 지금 당장은 없고 중앙 쪽 다섯,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일곱, 여덟. 흑은 계속해서 늘어주는 정도일까요? 네, 지금은 느는 수와 젖히는 수 모두 있어요. 근데 젖히게 되면 여기 끊는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젖혀주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면서 계속 이쪽을 노려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젖혀서 좀 강하게 둘 수도 있고 늘어두면 가장 간명하고 싶고요. 30초. 늘고 하나. 이렇게 두면 둘, 셋, 가장 쉬운 네. 진행일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또는 늘었을 때 백이 이제 이쪽으로 뛰는 게 아니라 꾹꾹 막아가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젖히는 수를 네, 선택했습니다. 강하게 젖혀가죠. 그러면 백도 여기를 젖혀주지 않고요. 젖히면은 흑이 늘어서 이 약점이 자연스럽게 보강이 되니까요. 네. 백도 그냥 붙여가면서 이 끊는 수를 계속 노리거든요. 흑이 받아준다면 뭐 하나 정도 더 밀까요? 끊어가는 수가 상당히 강력해요.
느는 수가 절대 선수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백이 할 만합니다. 이런 것도 아까 이제 좌변 쪽에 어느 정도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끊는 하나, 형태가 되면 둘, 백이 싸울 만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도 중앙 쪽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중앙 쪽을 안 받는다면 호구도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다가오는 수에 또 호구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고 다음 여기 침투하는 수도 노리고 있고 여기가 아프긴 아파요. 아프긴 아픈데 뭐 이렇게 견디고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초. 잡히지만 않으면 하나, 사실은 상변 둘, 형태는 아주 좋거든요. 넷, 아니면 다섯, 받아놓고 이쪽을 견디던지. 네. 저쳐갑니까? 늘었을 때 이제 선택을 봐야 되겠어요. 있는 것은 여길 끊겼을 때는 오히려 이 젖혀둔 수가 이 왼쪽 좌측으로 백도를 보내주었기 아. 때문에 이득이 없어요. 이 교환이. 느는 게 더 나았다는 뜻이죠. 네, 받는다면 늘거나 뭐 한 칸 뛰거나 네. 아니면 아예 여기를 받고 정말 실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뭐 또 이쪽을 뚫거나 손 빼서 이것도 뭐 한 판의 바둑인데 최정 선수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30초. 최정 선수의 스타일로는 둘, 여기를 지키던지 아니면은 중앙을 지킨 다음에 전투를 하던지. 자, 끊었을 때 한번 봐야 되겠네요. 끊었을 때 어떻게 두죠? 뭐 늘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전투 위주로 끌고 가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정리를 좋아하는 선수들 또 싸움을 즐기지 않는 선수들이라면 이렇게 둘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하나,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나 이쪽을 좌변 쪽을 둔다거나. 여섯, 최정 여섯, 선수는 왠지 일곱. 이선 단수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대국하는 선수들 중에 뭐 홍성지 선수랄까요? 그렇다면 네. 좀 쉽게 정리할 맞습니다. 수 있을까요? 네. 네, 끝낸 것까지는 예상이 됐습니다. 최정 선수의 다음 선택은 어디가 될까요? 사이버로와 셀트리온의 12라운드 네 번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최정 선수와 송기상 선수의 대국 이어보시겠습니다. 예상 외의 진행이 나왔습니다. 최정 선수는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간명한 수로 네. 선택을 했네요.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백이 불만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이 석점이 처음에 이제 흑돌에게 좀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부터 네.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떵떵거리면서 오히려 이 흑한 점을 제압하다시피 하면서 좌측과 연결이 됐고 두터운 네. 모양을 얻었습니다. 물론 흑이 약간의 실리를 얻었지만 지금 이 돌이 두터움이라면은 사실 뭐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돌도 나중에 백돌이 하나 여기만 오더라도 셋, 두터움인지 곤마인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이 여섯, 우변에 백이 한 칸 띄어져 있는 돌이 좀 눈에 가시예요. 네. 흑이 얻은 것보다는 백이 두텁게 처리되면서 잘 왼쪽과 연결된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흑이 상변 쪽에 젖힌 걸로 느는 게 나았을까요? 느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는 아까 뭐 젖힌 수로든 이은 수로든 호구를 쳐서 아예 버티고 이도를 따로 수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네. 것 같고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왜냐하면 지금 백이 실리를 차지를 하는 포석이었고 최정 선수는 상대가 실리를 차지하도록 놔두고 중앙 쪽을 이제 두는 것을 선호하는 기풍인데 네. 지금 이렇게 두면 지금도 중앙을 두어가고는 있지만 흑이 중앙에 두터움을 쌓는 바둑은 이미 아닙니다. 이미 지금 흑이 이 돌이 두터움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런 흐름대로 집바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고 그것은 송규상 선수 입장에서는 환영입니다. 최정 선수와 이제 전투를 하지 않고 그냥 셋, 평온한 흐름에서 집바둑을 가는 것은 송규상 선수 쪽에서는 환영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실리 위주의 포석을 짰으니까요. 근데 그 수는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이쪽에 돌을 좀 배치해서 좌변 쪽을 좀 노리는 수였을까요? 그런 의미겠네요. 여기는 이수가 지금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를 받아두었다. 뭐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흙이 꽤 드글본 느낌이라서 좀 다르게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정도로 그냥 만족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송규상 선수는 지금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찌른 것 역시 좌변을 좀 의식한 수였을까요? 네, 여기 오는 게 지금 싫다라는 뜻이네요. 네. 이수도 당장은 이수에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좀 싫은 느낌은 있는데 좌변을 받아라라는 느낌의 수비와 다음 한 수를 본 느낌의 한 수였고 네. 지금 역시 입구자로 두는 수가 상당히 눈에 가시이기 때문에 받아두었습니다. 이제는 백도 좀 가볍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은 뭐 손을 빼고 뭐 이런 곳을 한 칸 띄거나 밀어간다거나 아니면 이쪽을 한 칸 뛴다거나 손을 뺄 수 있고요. 다섯, 아니면 이런 것도 젖혀서 그냥 일곱, 모양을 정리해둘 수도 여덟, 있습니다.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뭐 여기 밀어가는 수도 괜찮아 보이고요. 제 바둑판을 위아래로 뚝 잘라서 보면 위쪽은 이제 거의 다 두어졌죠. 많이 두어져서 크게 뭐 둘만한 곳이 별로 없고 아래쪽 이제 많이 비어 있는데 어느 한쪽이 큰 모양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백도 여기를 밀어가면 흙이 뭐 이런 곳으로 오게 되면 하변 쪽에서부터 큰 집을 짓기는 어렵고요. 네. 셋, 흙도 중앙 쪽에 큰 집을 기대하기는 지금까지는 어렵습니다. 일곱, 여덟. 그렇다고 좌변 쪽에 우변 쪽에 밋밋하게 벌리기도 좀 싫고 어디를 둬야 될지 조금 막막한 바둑이긴 하네요. 집을 만들 곳이 있긴 하지만 뭐큰 집이 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좌변에 막는 수 정도는 이제 선수로 나중에 듣거든요. 네. 뭐 이런 곳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 제 둘, 셋, 그냥 넷, 느낌으로 그냥 다섯, 둔 거긴 하지만 이런 곳이나 다음에 이런 또 곳. 급소 자리를 노리는 네, 이렇게 둬서 뜻일까요? 다음 여기가 좋으니까. 음. 자, 젖혀서 둔 것은 응수타진입니다. 역시 호구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받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래쪽으로 받아주면 나중에 있는 수까지 선수가 듣기 때문에 중앙 쪽에 좀 힘을 받게 됩니다. 네. 끊었을 때가 문제예요. 아마 끊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거는 그냥 받기는 좀 심심하고 뭔가 응수타진을 해서 선수를 잡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뜻입니다. 네. 백도 뭐 젖히는 건가요? 아니면 늘까요? 네, 뭐 젖히는 거는 흙이 이렇게 변신을 꾀할 것 같아요. 이제 30초. 화점에서 붙이고 하나, 젖힌 것과 둘, 환원이 되는데 네. 아예 넷, 다섯, 뒤를 가상적으로, 차지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가만히 늘어둡니다. 결국은 다시금 이제 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여기를 끊어서 받는 거는 백이 여기까지만 해두고 나중에 이쪽으로 있는 수도 좌변 쪽에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뭐 이런 곳을 간다든지 하나, 이 돌을 두텀이 아닌 셋, 오히려 공격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흙이 이쪽을 끊어가는 것은 백이 흐름 타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 모양만 놓고 보면 꽤 손해이긴 한데 이건 이제 정말 중앙 흙 모양이 공격당할 수도 있겠어요. 네, 이건 뭐 말 그대로 곰마가 네. 되는 거죠. 자, 흙이 젖혔다는 것은
호구를 하나 쳐두겠다는 뜻인가요? 하나, 아니면 손을 둘, 빼겠다는 뜻인가요? 셋, 근데 손 빼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손 빼는 것은 호구가 딱 여섯, 보여서. 일곱, 네, 뭐 이 정도 백이 받아주면 여기서도 손 빼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받아주면 그때 이쪽을 단수 치더라도 달라진 것은 있는 수가 이제는 선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 돌이 미리 와 있기 때문에. 찔러도 막을 때 호구 자세가 나오니까요. 네, 그렇다면 백도 여기서 손을 빼는 게 올바른 선택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자리 또는 여기 세 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초. 하나, 뛰는 수, 나래자, 눈목자 다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결국은 이 급소 자리를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를 백이 돌 수 있으면 이 돌을 꽤나 뭐 무겁게 만들어서 계속 몰아갈 수 있습니다. 네. 흙이 만약에 이런 곳을 받아준다면 이거는 뭐 백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하고 우변 쪽을 벌려도 되고 이 자체로만 해도 흙을 무겁게 만들었기 네. 때문에 상당히 이득이고요. 30초. 지금 송규상 하나, 선수가 선수는 둘, 가졌지만 네. 어디를 둬야 될지 좀 다섯, 고민이 깊어지고 여섯, 있는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역시 한 칸 날일자 요 눈목자 중에 하나라고 봤는데 네. 눈목자는요 뭔가 끊어질 수도 네 있을까요? 뭔가 이제 본인의 약점이 노출될 수도 있고 하니까 가장 단단한 수를 뒀습니다. 저는 그래서 날일자도 있다고 생각한 게 날일자는 이제 끊어질 염려가 없고 급선은 여전히 노릴 수 있고 해서 날일자 또는 한 칸 눈목자 방향은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이 받아주면 우변 쪽으로 벌릴 때도 우선 이 교환도 득이고 안 받고 흙이 이런 곳을 뭐 오는 거는 우선은 급소에다가 뭐 이런 곳까지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길 뒀어요 지금. 꽤 야, 가까이 이거는, 갔는데요. 힘이 아무리 장사라고 해도 지금 이 수의 의미는 바로 지금 백의 약점을 오히려 노려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오. 당장 이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돌이 있는 게 가장 확실하니까. 근데 우선 급소 하나 당하면 좀 아프죠. 백이 먼저 또 이런 식으로 급소를 가면 둘, 이쪽을 노려갈 찬스가 넷, 나올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당했나요? 사선과 이선이면 뭐 백이 유쾌하지는 않고요. 가장 안전한 수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백이 충분히 더 강하게 둘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흙에 뭐 먼저 둬도 좋은 모양은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봤을까요? 네, 송기성 선수는 지금 몸싸움을 벌일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둘, 아웃복싱으로 원래 송기성 선수의 스타일도 전투보다는 여섯, 타협을 통해서 좀 균형을 맞추어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네. 아웃복싱으로 가자. 자, 그래도 조금씩 이제 돌이 하변과 우변 쪽에 좀 두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도 좋은 자리예요. 백이 밀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그리고 최정 선수의 스타일에도 계속 사실 지금은 보면은 흙이 뭔가 중앙에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바둑의 네. 골격 자체가. 그런데도 최정 선수는 이런 식으로 중앙 쪽에 두는 걸 좋아합니다. 여섯, 이게 언젠가는 어느 시점인가는 중앙 쪽에 투자한 돌들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수 자체는 좀 따끔하긴 하네요. 따끔해요. 여기까지 오면은 처음에 세력으로 출발했던 돌이 지금은 뭐 후수한 집밖에 없는 형태로 쫓기고 있습니다. 백은 하변 쪽은 급한 건 30초. 아닌가요? 하나, 네, 여기는 둘, 흙이 오면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넷, 우선은 백이 먼저 여섯, 공격을 하고 있는 일곱,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모양을 정리한 다음에 받으면 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말 안 끊길 정도로만 드는데요. 네. 저라면 이 수도 그냥 받거나 여기가 싫어서 그랬을까요? 여기 흙이 먼저 오는 게 싫어서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수 자체는요. 이렇게 지켜주어서 사실 이 교환 자체도 별로 득은 없어 보여요. 원래는 여기가 급소 자리거든요. 또는 흙이 둔 곳 여기가 급소 자리지 여기가 급소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좀 중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베개 모양이 썩 훌륭한 모양은 아니죠. 나중에 이렇게 둬서 끊어갔을 때도 사실 끊긴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수도 그렇고 30초. 최정 선수와의 이제 둘, 몸싸움은 피하고 지금 흐름이 좋다 보니까 다섯. 변화의 여지를 없애고 지금 수도 그렇고요. 변화의 여지를 없애고 그냥 종반으로 갑시다. 이수는 부분적으로는 저라면은 안 뒀을 것 같아요. 근데 통규상 선수의 입장은 뭐 이런 곳에 왔을 때 중앙 쪽에 모양이 생기는 것을 그냥 조금 악수처럼 보이더라도 우선은 머리를 내밀어 놓고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줄여 나가자라는 뜻입니다. 한 땀 한 땀 이제 집을 만들어 나갈 차례입니다. 자, 이 수도 그러니까 여기 둔 수 지금 봐서는 사실 중앙 쪽에 투자한 만큼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뭔가 노림수가 있다는 뜻일까요? 이런 수가 있을 수 있네요. 하나, 둘, 역시 셋, 이게 모양이 넷, 좀 역시 모양이 안 좋으면은 다섯, 일곱. 지금 최정 선수가 느긋하게 여기를 두고 있는 것도 여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끊어지는 게 찝으면 있을까요? 네, 치받아서 이거는 이 한 점이 차단되죠. 이렇게 둬도 확 집어가서 그냥 뛰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도는 것은 끼우고 패로 이쪽을 끊어가자고 하는 수가 남아 있고요. (30초) 하나, 글쎄요. 둘, 그래도 넷, 한 번 더 지키기에는 다섯, 여섯. 더 안 일곱, 지키겠죠? 네, 여덟, 많이 좀 하변 쪽 어디, 네, 느려 여기 뭐 뛰어나가는 수. 이렇게 중앙으로 한 칸 뛰어나오면서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약점들을 간접적으로 보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앙 쪽 두터움을 지우는 의미도 있고요. 흙도 이제는 하변 100을 좀 깨야 될까요? 여기 뭔가 와야 되겠죠? 네, 지금 안 오면 백이 뭐 이런 곳 아니면 여기만 두더라도 지금 한 열 몇 집 더 불어나거든요. 집으로 지금 백이 괜찮은 형세이고요. 흙은 백집을 줄이고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두터움을 활용해서 종반에서 좀 득을 봐야 되는 형세고요. 송규상 선수가 지난 라운드 김지석 선수와 최정 선수의 바둑을 보고 뭔가 힌트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최정 선수를 상대로는 이렇게 짜야 된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일곱, 그렇게 뭐 아무리 여덟, 생각을 해도 이게 참 내 뜻대로 또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많이 있죠. 네, 아직은 뭐 잘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수를 치니까 좀 그래프의 요동이 좀 일어났어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단수도 뭐 집으로 꽤 크기 때문에 좀 엷어졌다는 뜻일까. 이렇게 된다면 그냥 백도 큰 불만은 없어 보이거든요. 중앙을 끊기는 수가 남아서 중앙이 좀 엷어졌다 뭐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 수 자체는 그래도 집으로 꽤 큽니다. 네, 반대로 흙이 젖히는 것에 비하면 두텁기도 하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약간 괜찮은 정도에서 이제 중반 또는 이제 조금 있으면 종반으로 넘어가게 네. 되겠습니다. 오늘 바둑 또 이렇다 할 중반 전투, 큰 전투 없이 잔잔하게 좀 짜여서 이제 끝내기 승부로 갈 가능성이 많겠고요. 이 바둑은 앞으로 좀 어디가 승부처가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승부처라기보다는 그냥 끝내기 승부로 갈 것 같아요. 음, 백도 워낙 단단하게 두어놓았기 때문에 다섯, 뭔가 여섯, 흙이 미생마를 공격한다든지 빈틈을 노려가기가 쉽지 않고요. 열, 두 어, 남았습니다. 흙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텀을 활용해서 끝내기에서 득을 봐야 되는 그런 형세이고, 반대로 백은 뭐 여기 끼어 있는 수라든지 발빠르게 이제 흙의 두텀을 지워가는 쪽으로 행마를 해야 되겠죠. 네. 여기는 부분적으로도 꽤 큰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자리 가운데서는 가장 커 보입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자리가 큰 것 같아요. 네. 어디가 좀 눈에 안 맞아요. 들어오니까요. 네. 뭐 눈에 지금 보이는, 이런 거 젖혀 있는 거 따내는 거는 나중 끝내기이고, 지금은 막는 것과 끼워 있는 것과의 비교를 하면 지금 역시 이 자리가 가장 눈에 들어오고요. 두텀의 의미도 있고, 흙이 막았을 때 비교하면 흙이 막으면 또 상당히 부풀어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집으로도 두텀으로도 좋은 자리네요. 자, 흙은 밑으로 끊을 수는 없겠고요. 둘, 셋, 다음에 뭐 끊는 약점도 어느 정도 노릴 수 있고, 최소한 이쪽 붙여서 뭐 끝내기 하는 수도 있고요. 30초. 하나, 자, 과연 흙은 셋, 어디를 네. 키워갈까요? 다섯, 여섯, 지금 뭐 이거요? 천하 태평이에요. 이렇게 태평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수가 가능한가요? 어, 안도 쓸 때 끊는 게 신경이 쓰인 걸까요? 끊으면 당장은 이렇게 둘 수는 있어요. 백이 달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잊지 않고 다른 큰 곳, 여기를 둔다든지 뭐 하변을 둔다든지 할 수 있었는데, 최정 선수는 지금 나쁘지 않다 보는 걸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있는 수. 눈에 보이는 곳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곳 진짜 별로 없어요. 네. 여기 좌변, 하변은 어딜 둬야 될지 몰라서 잘 못 두겠고, 여길 나가는 게 득인지 아닌지도 몰라서 못 두겠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곳은 좌변. 이 정도. 좌악인가요? 아, 그쪽이요? 네, 이 정도. 왜냐하면 송규상 선수가 여길 둔 것은 흙이 끊어가는 것이 좀 싫기도 하거니와, 둘, 다음에 이렇게 두는 수에 이제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네. 따냈을 때 약점이 많아지니까요. 역시 다음 끝내기로 조여 붙이는 이 아홉, 후속 수단이 있기 때문에. 두 번 게다가 남았습니다. 이제 중앙, 뭐 상중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백집도 완전히 네, 만들어 놨고요. 여기만 해도 한 10집 가까이 생겼죠. 덤이 확실히 부담스럽긴 한데요. 뭐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 흙이 두텀을 얼마나 잘 살려나가야 되는지가 관건이고, 그렇다면 지금 집으로는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집으로요. 집으로만 본다면요? 집으로만.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 자리 크죠. 집으로만 보면 거의 반면승부인데요. 덤을 내기가 어렵다는 네. 뜻입니다. 이런 곳도 백이 젖히는 게 선수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두텀을 살려나가려면 뭐 나중에 들여다봐서 이런 식으로 다 굴복시킬 수 있으면 끝내기가 많이 되잖아요. 10초. 그런데 백이 젖혔을 때가 문제예요. 백이 젖힐 때 손을 빼면 넷, 다섯, 양자충으로 이게 여섯, 속점 잡히는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홉, 바로 지금 젖히네요. 듭니까? 말 들은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둘 만큼 큰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바로 또
네, 그러니까 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네. 지금 둔 자리지는 어. 모르겠는데 여기 받아주진 않겠죠 지금. 예를 들면은 이런 곳만 두면서 저기를 계속 쳐다봐도 사실은 여기 좀 많이 당할 수가 있고. 글쎄요, 여기를 지금 둡니까? 30초. 하나, 나중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지금 거기가 좋아요. 계속 지금 말 듣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도청되는지. 네. 여기를 두는 게 왜 좋냐면 정말 차라리 100이 이런 곳을 넘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는 작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두면 다음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 거의 수가 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이 이런 식으로 받는 거는 뭐 비마도 당할 네, 수도 집이 있고요. 많이 줄어들었죠 네. 선수로. 30초. 하나, 그러니까 100의 입장에서는 셋,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는 차지를 다섯, 해야 돼요. 여섯, 거의 맛보기에 일곱, 가까운 느낌인데 여덟, 아홉, 지금은 양쪽을 다 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 남아 있어요. 여기 두면 꽤 많이 당합니다. 백이 차단을 할 수가 없을까요? 차단을 하면 바로 나와 끊고요. 잡는 것은 이렇게 두어서 이 석점이 바로 잡혀버리거든요. 있는 것은 축으로 잡히고요. 그러면은 여길 둘 때 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역시 이것도 집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여기는 뭐 흙이 하나 먼저 들여다보면 네. 되겠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거기 받는 게 근데 몇 집짜리일까요? 여섯, 일곱. 지금 그래프도 거기 안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여섯, 어, 열. 뭐 작지는 않네요. 작지는 않은데 뭔가 이쪽에서 득볼 거 다 봐놓고 갔어야 된다라는 뜻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흙의 이제 권리를 지금 행사하지 못하고 지금 두고 있거든요. 아무튼 송기상 선수도 그렇고 최재형 선수도 그렇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자리다라고 본 것 같아요. 자, 백이 젖혔는데 이것 또한 좀 좌악위를 도와주는 수인가요? 아니면 어차피 깔끔한 여기는 정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냥 빨리 해놓고 싶은 것 같고요. 30초. 여기는 하나, 여전히 됩니다. 둘, 셋, 넷, 이제 중반전 없는 후반전으로 들어서겠습니다. 최정 선수와 송규상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사이버우로의 12라운드 네 번째 경기입니다. 네, 1국에서 신진서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장고 대국이 두어지고 있는데요. 자, 무슨 상황인가요? 심상치 않은 느낌이죠. 네, 집만 보면 백이 좌변이 상당히 크고 또 집으로는 백이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전체 중앙 대만에 대마가 지금 위험한가요? 중앙 전체 대마가 아직 못 살아 있어요. 그리고 백이 우중앙을 끊어가면서 지금 패 형태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끊었고 흙이 따낸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패를 백이 따내면 흙이 나오는 건 안 돼요. 나오는 것은 같이 따라 나오고 30초. 하나, 이렇게 돼서 결국은 대패, 이 흙도 걸려있는 패가 나고요. 지금 이 패의 결과에 따라서 이 대마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흙이 지금 패감이 이쪽 대마를 계속 추궁하는 것이 다 패감으로 듣고 있거든요. 우선은 뭐 패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왼쪽 송규상 선수와 최정 선수의 대국은 이 송규상 선수가 1선으로 젖혔는데 이쪽을 받지 않고요. 중앙 쪽을 네. 건드려가면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최정 선수와 성규상 선수의 바둑은 덤이 좀 부담이 되고 흙이 좀 끝내기 위해서 분발을 해야 되는 흐름이고요. 네. 둘, 집으로만 보면은 반면으로 흙이 약간 앞서 있을 정도의 느낌일까요? 백이 있고 흙이 받아주었다고 봤을 때 흙이 약간 앞서 있는 정도의 이제 나머지 두 텀을 좀 30초. 흙이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백이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만약에 받아준다면.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왼쪽 대국은 좀 미세한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대국은 대마 승부가 네, 되겠습니다. 뭐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지금 홍성지 선수는 급패를 지고 다른 곳에 대가를 구하기도 어렵고 지금 자체 패감 살자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넷, 다섯, 여섯, 네, 근데 신지서 선수가 그쪽을 두어가면서 백 대마를 추궁하는 것이 다 선수라는 이야기죠. 안 받으면 안 그냥 받으면 잡혀 있는 공도죠. 네, 안 받으면 그냥 여기만 두어도 잡혀 있습니다. 백이 사는 것도 지금 겨우 여기 찝어서 정말 겨우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어서. 근데 이제 팩감이 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 4개 이상 더 나올 테니까 백이 살자고 하는 팩감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여기 단수 하나는 절대 팩감. 하나, 둘, 여기도 그런데 셋, 팩감은 팩감이 되겠지만 좌변 쪽에 뭔가 자충이 살 것 같아서 여덟, 2개. 여기 뭐 팩감이라고 하면 3개 정도는 백이 확실한 팩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흙이 조여 붙이는 것 자체가 한 거의 5개까지는 흙이 나올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패를 어떻게 좀 이어가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도 나중에 흙이 뭐 붙인다든지 건너 붙인다든지 우화 쪽에서도 흙이 팩감을 구하자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백이 당장 현재는 잡혀 있지 않지만 괴로운 것은 분명합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야, 송기상 선수 거길 뒀어요. 아, 거기 뛰는 게 싫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수가 모양이 썩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여길 뛰었을 때거든요. 네. 여기 뛰었을 때 나오면 바로 끊겨요. 아, 정말 끊기지만 않을 정도로 오늘은 정말 철저한 아웃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상 선수가. 그리고 뭐 이어서 중앙 흑도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둘, 나중에는 그럴 수 있죠. 지금 공격할 생각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일곱, 이렇게 두어놓는 것 자체가 흙이 중앙 쪽에 뭐 집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을 봉쇄해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흙은 엄청나게 큰 곳을 네. 놓습니다. 지금 여기 따내는 자리가 10집 무조건 넘을 것 같거든요. 따내고 다음 후속 수단으로 뭐 이렇게 젖혀서 또 조여 붙이는 수 등등 하면 와 여기 정말 유혹이 강한데 그거를 꾹 참고 지금 여기를 뒀다는 것은 송기상 선수가 집으로는 이미 조금 여유가 있고 흙의 두터움만 제어를 해나가면 이 바둑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괜찮을까요? 둘, 형세 판단으로는 다섯, 확실히 좋다라고 송기상 선수는 보고 있어요. 여덟, 아홉, 삼십 초. 하나, 마지막 홍성지 하나, 선수는 언제까지 상변 쪽을 넷, 다섯, 받아둘 수 있을까요?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지금 손을 뺀 거죠? 네. 빼를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흙이 단수를 치면요. 그냥 잡히게 되는 거죠. 그냥 잡혔죠. 이 네. 정도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거를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30초. 이렇게 끄는 다음에 이쪽을 끊고 나오는 셋, 변화. 넷, 다섯, 근데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여기를 따내는 순간 백도 모양이 좀 문제가 여기 생기고요. 좌변 쪽에 선수로도 있고 흙이 언제든지 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그냥 쭉 뚫고 나가는 것도 있고요. 잡혔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단수를 치면. 초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만약에 이 홍성지 선수의 대국에서 상변 백돌이 잡힌다면 그냥 지게 될까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지금 계산은 안 했거든요. 근데 볼까요? 백집은 65집 강. 안 되겠네요. 흙집이 여기 그냥 다 잡혔다고 보면 80집도 넘게 납니다. 네. 잡히면 흑승이에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흙이 어디로 뒀죠? 최정 선수가 여기를 뒀어요. 네. 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로 지금 안 두고 있거든요. 이 자리는 흙이 지금 이게 송기선 선수 이수가 지금 그 뜻이었군요. 저는 여기를 왜 두나 했거든요. 30초,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셋, 아까 보면 이렇게 두어서 이었을 때 이 끊는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지금 축머리 역할을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왜 뒀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네요. 네, 이수가 지금 이수가 있기 때문에 축이 현재 안 됩니다. 여기를 네. 지금 방비한 거예요. 두지 않고. 어쩐지 왜 여기를 계속 서로 안 둘까 생각을 했어요. 자, 최정 선수가 또 우아기 쪽에 튼튼하게 틀어 막은 수가 있었기 때문에 30초 하나, 백돌도 셋, 약간은 좀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긴 한데요. 네, 이수는 다음 한 수로 단수 쳐서 안녕 없애고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네. 그러자 여기를 붙여갔습니다. 젖히면 치받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선수가 되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하면서 굳이 공배 비슷한 곳에 두지 않고 연결을 하면서 이도를 돌보고 또 흙의 중앙 쪽 가능성도 또 지우고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치받는 것은 여섯, 역시 단수 일곱, 치는 것이 여덟, 됐기 때문에 아홉. 흙이 하나 받아둬야겠습니다. 홍성지 선수는 이제 마지막 좀 몸부림을 쳐보는 것 같아요. 네, 그 대마가 잡히면 집으로 도저히 안 되고요. 근데 살 길이 도저히 없어 보입니다. 백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단수 친 다음에 여섯, 일곱, 이런 곳이 선수가 된 다음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느는 수가 선수가 된 다음에 여섯, 이게 좀 먼 이야기긴 하거든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돌과 수장전을 펼치거나 또 이렇게 쭉 나가기에는 이쪽에 약점이 생겨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맛을 노려야 되기는 하는데 너무나도 좀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 둘, 셋, 흑이 타겟내기가 그 다섯, 백의 노림을 피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10초. 하나, 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죠. 백의 수 자체가, 백의 형태 자체가 수가 꽉꽉 채워져 있어서 그렇게 수가 많지가 않아요. 아, 여길 치받으니까 이렇게 두었네요. 이 수 좋습니다. 네. 아. 그래도 좀 이 상중앙에 있는 백집이 어느 정도는 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지금 몇 집 안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백이 그냥 손해본 거 아닙니까? 네. 여기 단수까지 지금 넷, 듣거든요. 네. 여섯, 이 끼어있는 수가 여덟, 절호의 대응책이었네요. 이 치받은 수에 대해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역시 좀 이런 빈틈을 좀 네. 찾아가는 마지막. 것이 하나, 둘,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날카로워요. 이런 거 절대 안 놓치죠. 지금은 여섯, 그냥 단순하게 받는 수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송규상 선수도 뭐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흑이 그냥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끼어있는 것이 좋은 반발입니다. 네. 집으로 나중에 꽤 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단수 치고 이으면. 이거는 뭐 백집이 다 없어졌어요. 여기 원래는 거의 10집까지 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네. 이거는 지금 백이 계속 좀 당하고 있는 네, 흐름인가요? 당하고 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는 오히려 지금 흑이 괜찮은 게 아닌가 미세하겠지만 흑이 괜찮은 게 아닐까 하는 계각까지 지금 제 계가로는요. 여기 단수 쳤을 때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이렇게 이어야 된다면 나중에 또 괴롭힘 당하는 게 남아있고 네. 마지막 흑의 두터움이 계속해서 둘, 좀 셋, 환상 위에서 넷, 다섯, 집으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여덟, 흑이 집으로 득을 보고 있고 여기서도 돌이 위로 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백은 집을 선택을 했고 흑은 두텀을 선택했습니다. 네. 여길 찝는 수까지 아마 둘, 최정 선수는 결행을 해둘 것 같고요.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여섯, 네. 일곱, 단수 쳤을 여덟, 때가 또 백에게 있어서는 좀 선택의 순간이죠. 이어야 된다면 뭔가 계속 흑이 두텀을 이용해서 추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송규상 선수의 느슨함이 지금 포인트를 계속 잃는 데 있어서 느슨함이 함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아까 정말 우변 입구자는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 그렇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붙이고 치받아서도 지금 후수를 잡았는데도 흑집만 불어나고 백집 줄어들고 후수 잡고 여기 붙인 다음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송규상 선수가 버티기 시작합니다. 이 패를 그냥 단수 쳤을 때 잊고 끝내기로 가는 것은 지금은 오히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팩감은 흑이 많지 않나요? 네. 팩감은 흑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곳 답획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연한 역전 무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붙여서 이 흙대마 전체 뭐 사화를 좀 보기도 하면서 하변 쪽에 있는 흙 모양에도 좀 약점을 노려봅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따내면 지불은 확실히 역전이거든요. 이거는 뭐 끝내기로 가서는 백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백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송규상 선수 생각은 여기 젖히고 나와서 이 넉점 끊어서 뭔가를 여섯, 보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최정 넷, 홍성지 선수와 신진서 선수 바둑은 여덟, 대마가 거의 잡혔다고 봐야 네. 되겠습니다. 잡히면은 지금 차이가 그래도 꽤 벌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 2패의 바꿔치기로 흑은 상변 100을 완전히 접수했습니다. 자, 100이 붙이고 흑이 젖혀서 는 장면인데요. 근데 또 이렇게 놓고 보니까 100도 좀 튼튼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뭐 찝는 교환을 먼저 네, 여기 물어봤을까요? 네, 호구 치고 나오는 거를 좀 원천 봉쇄하는 느낌이고요. 계산의 영역이라 제가 가장 가장 자신 없어하는 계산의 영역이라 지금은 확실히 이제 미세한 승부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저는 딴에도 지금 흙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끊었을 때 여기가 조금 당하는 게 있네요. 흙이 이제 살기 위해서는 또는 백이 끊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찝어가면서 집으로 득을 보면서 흙 사활을 추궁하는 게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이 최정 선수 최근에 또 이렇게 또 미세한 대국이 참 많이 나왔어요. 네, 뭐 반집 승부도 바둑 리그에서도 몇 번 나왔고요. 네. 이 대국도 상당히 미세할 것 같아요. 우선 백의 우세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초중반에 확실하게 우세했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미세한 끝내기 승부가 된 것 같아요. 흑이 여기를 따내고 끝내기를 갈지 아니면은 다른 곳을 두면서 이 패를 계속 버틸지는 어렵습니다. 뭐 최정 선수의 선택인 것 같고 이 자리도 부분적으로도 크네요. 여기 돌파하는 게 꽤 커 보입니다. 이렇게 두는 게 셋, 넷, 자체로 다섯, 눈 모양 반눈을 만드는 의미가 있어서 여덟, 그곳을 두었다는 건 뭐 반대로 백에게 그 자리를 허용하는 게 좀 싫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를 찝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셋, 넷, 이렇게 교환시켜두는 것이 나중에 이런 곳 갔을 때도 또 받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 마지막 쇼이기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흙이 뚫고 나오는 건 별게 없나요? 뚫고 나오는 거 별게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이 패는 뭐 음, 팩감은 흙이 많아요. 뭐 이렇게 아, 네. 그리고 지금 뚫고 나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해요. 네. 따내면 결코 작지 않거든요. 이 2점 잡으면. 원래는 중앙 쪽을 두려고 했는데 정말 마지막에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넷, 다섯, 뚫었어요. 나오죠. 이러면 백도 여기 다시 받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생각지 못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선수 모두 계산이 정확하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 백도 따내고 싶고요. 이 자리는 두텁기도 하고 여기를 계속 흙에게 따내고 마지막. 이 돌들이 하나, 네, 약하면은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지금 따내서 해소를 했고 흙이 밀거나 이렇게 두면은 이 2점을 잡기는 잡아요. 이때 기선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또 아까 뭐 미세한 형세라고 보여졌는데 이 넷, 패를 해소하고 나니까 백에게 조금 더 그렇네요. 점수를 줍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패를 연타를 한 것이 연타해서 해소를 한 것이 이렇게 세 수를 쭈르륵 투자해서 얻은 것보다는 이쪽이 더 크다라고 지금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모양이 생각보다는 큰 모양이 나진 않나요? 이렇게 받으면요. 나중에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내지 한 대여섯쯤 늘어난 거잖아요. 이 따낸 것 같이만 해도 흙이 따낸 것과 백이 따낸 것 역으로 환산하면 10집 가까이 네. 됩니다. 게다가 이 빵 따낸 곳에 위로 또 붙이는 것도 집이 쏠쏠하게 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수 백의 권리가 됐고요. 네. 좀 이 젖히는 것은 젖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곳 붙일 때 혹시 좀 맛이 나쁘지 않나요? 이으면 예를 네. 들면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백이 다시 환생하는 수가 있거든요. 다시 연결이 가능하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과연 결행을 여섯, 할지요. 일곱,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두어 갑니다. 거기도 네. 지금 백의 이 따낸 수의 후속 부수입이거든요. 기분 좋은 곳이죠. 마지막. 두 선수 열심히 개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넷, 여전히 미세한 것 같기는 한데 여기만 놓고 보면은 백이 확실히 득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정 선수도 강하게 버텨갑니다. 아직도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제 개가를 해서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중앙 세 번 이렇게 둔 수와 백이 여기 따낸 수와 그냥 단순 비교를 해도 느낌으로만 봐도 흙이 뭔가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최정 선수도 졌고 송기상 선수도 이미 좀 득을 봤다는 느낌이 있죠. 아직도 미세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리고 생각보다는 또 큰 자리인 것이 마지막. 후속 수단으로 여기 하나, 또 붙이는 수가 있지 않나요? 붙이고 넷, 이렇게 붙여서 중앙을 끈차고 하면서 여기를 이어가는 수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꽤 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앙 쪽에 102점이 잡혀 있는 이 모양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여기 붙여서 이 2점 살리는 수도 남아있을 것 같고 둘, 셋, 그곳이 아니라면 이곳
네, 단수 치는 것이 역끝내기로 커 보이고요. 과연 송기상 선수가 이쪽을 바로 결행을 할 것인지. 들여다보는 수는 선수죠. 지금 네, 거기도 흙이 이렇게 끊어놓고, 네, 이렇게 두는 게 좀 득인 것 같아요. 백이 이렇게 역끝내기를 할 수가 있어서, 네. 그냥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둬도 되겠습니다. 다시 백예계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막아서 중앙 쪽에 집을 정리를 거기가 하나요? 근데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더 큰 거 아닌가요? 별로 안 커 보이는데요. 나중에 뛰면 뭐 어떻게 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면 몇 집 안 나거든요. 여기는 단순 집으로만 봐도 세 집에 거의 선수의 마지막 자리이기 하나, 때문에 둘, 셋. 네, 거기가 커요. 이으면 손 뺐을 때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어딘가는 끊기게 돼 네, 있겠네요. 잡으면 전체 백이 끊기고요. 이으면 이어서 이거는 뭐 백이 붕괴돼 버립니다. 백은 이었을 때 그러면 이쪽을 젖혀서 받아둬야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미세한 후반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끝내기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 선수와 송규상 선수의 끝내기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여기를 일곱.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이제 붙이는 수에 대한 보강이죠. 그리고 이쪽을 왔어요. 뭐 그래프도 그렇고 실제 계산을 해봐도 그렇고 지금은 뭐 극미한 형세라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네요. 네. 저희 두 점은 그냥 이 상태로 버려지는 걸까요? 마지막 하나, 이 두 점이요. 네, 지금은 살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 수 갑니까? 근데 타이밍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 교환이 없었을 때는 뭐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살려 나가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아직도 사는 게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이게 득인지 마지막 하나, 이제 와서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두면 흑이 백이 또 잘 된 거 아닙니까? 백이
왜 여기를 안 이었을까요, 흙이? 살려주더라도 아까와 어. 같이 살려주고 선수 잡고 게다가 여기를 이으면은 이쪽 집도 두 집이 또 줄어들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근데 끝내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두 넷, 선수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여섯. 궁금합니다. 중앙 쪽 들어가죠.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두 판 동시대국 봤었는데요. 홍성지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1곡 장고대국이 끝났다고 합니다. 아까 패를 통해서 이제 바꿔치기를 했을 때는 신진서 선수가 좀 유리한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홍성지 선수가 실리를 먼저 차지를 하고 중앙 대마를 이제 타개해 나가는 흐름이었는데 결국은 중앙이 사활이 걸리면서 패가 났고 그 대가로 좌상 쪽이 다 잡혀버렸죠. 상변 대마를 잡고 승기를 계속해서 이어갔나 봅니다. 신진서 선수 이번 대국 승리로 11승 무패 네. 어마어마하네요. 대단합니다. 그 뒤를 박정환 선수가 10승 1패로 따라 붙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는 언제 지는 건가요? 누가 신진서 질 수가 선수의 있을까요? 목에 방어를 달까요? 네. 셀트리온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입구자를 가고 흙이 있고 이곳을 교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변을 젖혀 있는 데까지 진행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남은 큰 끝내기는 어디인가요? 여기 막는 게 맞거나 늘어서 둬야 될까요? 늘어서 두는 게 거의 5집짜리 끝내기가 되겠고요. 하변과 뭐 네, 맛보기인가요? 하변도 크네요. 하변 뛰어 들어가는 것도 큽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도 엄청 미세한 것 같은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거기는 큰 것 같아요. 100이 막는 것과 비교해서는 확실히 크고요. 백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쉽게 받으려면 그냥 막아주고요. 아니면 지금은 뭐 손 빼고 여기 한 칸 뛰어 들어가는 것.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쪽으로 이어요. 그쪽으로 이었어요. 왜 그쪽으로 이었을까요? 단수가 선수, 물론 당장은 단수는 안 치겠지만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찌르고 나와도
여기가 또 선수 의미가 있고 해서 네. 또 백이 여기 들여다보는 수도 선수고요. 여기 선수, 여기 선수, 여기 선수인데 지금 여기를 이은 거예요, 한마디로. 마지막 하나, 둘, 막는 것보다도 네. 확실히 못한 것 같은데.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여기가 더 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크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선수일까요? 네, 여기 끊는 수를 봐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또를 살려두고요. 여기를 막고 이곳과 지금 여기를 맛보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두면 이쪽도 꽤 큽니다. 흙이 이렇게나 이쪽으로 집을 내는 것이 꽤 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좌변 가장 마지막 큰 자리를 흙이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국 장고대국도 지금 끝이 났다고 합니다. 나연 선수와 퓨처스리거 김현찬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김현찬 선수 이번 경기 한상훈 선수를 대신해서 처음으로 출전했습니다. 나연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 팀의 주장이 네. 장고대국에서 승리를 거두었네요. 역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3, 4, 5국이 상처가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장고대국에서 한 판씩 서로 가져갑니다. 들여다보는 게 선수죠. 여기도 지금 크네요. 네, 여기 단수 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쪽보다는. 이렇게 두어야 나중에 흙이 다 메워졌을 때 따내게 만드는 것까지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전히 미세한 승부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다 두었는데 걔가 어떨까요? 지금 제게 가룬 흙이 약간 이길 것 같아요. 여기를 그런가요? 호구를 치고요. 정말 다 두어졌습니다. 그냥 있고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흑이 55집이 나고요. 여기 백이 45집에 백이 두 차례거든요. 어. 백이 두 차례이고 중앙에 집이 뭐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9집 또는 8집 백이 득을 봐도 8집, 한 집 반 정도 오. 흑이 남기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언제 이렇게 좀 당했나요? 계속 느슨하게 뒀던 것들이 지금 음, 흑의 두터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저는 살짝 좀 의심을 해보고 네. 싶고요. 정말 우중앙 쪽에 몇 수 두었던 것을 다른 쪽으로 좀 갔으면 네. 어땠을까라는 요- 생각이 좀 남습니다. 여기 둔수부터 네. 해가지고 승규상 선수가 좀 필요 이상으로 낙관을 했을까요? 했죠. 참 언제나 그렇지만 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좀 위험한 순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확실히 한 8, 9시 정도는 흑이 앞섭니다. 여덟 집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반면 8집.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흙이 찌른 것에 있어서 응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응수가 어렵죠. 막으면 바로 단수 쳐서 중앙이 정말 백집이 거의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젖힌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수와 교환이 돼서 여기 뭐 급소당하고 하니까 중앙에 집을 내려고 두었다가 결국은 중앙에 집이 하나도 안 났고요. 네. 또 훨씬 앞으로 거슬러 돌아가면 여기 입구자 간수 또 붙이고 치받으면서 둘, 상중앙 집이 다 또 쪼그라들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지금 이제는 끝내기가 확실히 쉬워졌습니다. 네. 여기도 다 공배, 흑의 권리, 흑의 권리, 그리고 그냥 쉽게 끝내기를 하면 지금은 확실히 흑이 이겼네요. 뭐 어려운 끝내기도 안 남아서 송규상 선수는 느슨함, 그냥 세 글자가 오늘 바둑의 페인이네요. 초중반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짰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최정 셋, 선수의 따라붙는 힘 다섯, 여섯, 점점 일곱, 매서워집니다. 여덟, 아홉.
이렇게 잡아내고 흙이 한 집을 낸다면 또 우하기에 안 잡아낼 수도 있게 됐네요. 맞습니다. 여기를 두면 공백을 다 메워줘도 한 집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석점을 따내지 않아도 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정 선수는 오늘도 이제 마지막 초반에는 좀 둘, 셋, 음, 넷, 늦은 출발, 좀 슬로우 스타트를 했거든요. 송규상 선수가 판을 잘 자신의 스타일대로 아웃복싱으로 짰고 별로 이제 전투가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집바둑으로 가는 이 흐름으로 송규상 선수가 잘 짰는데 네. 결국은 최정 선수의 그 중앙 쪽으로 계속 두는 좀 자신만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오늘도 중후반에 끝내기에서 발휘가 됐고 네, 송규상 선수도 너무 좀 우세를 의식하고 너무 느슨하게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아니었는데 거의 이제 끊기지만 않으면 이긴다 이런 느낌으로 두었던 것이 네. 역전을 허용한 원인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흙이 하변 쪽에 젖혀 이으면서 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중앙 쪽에서 더 이상 가일수가 필요 없게 됐고요. 맞습니다. 여기를 100이 단수 치고 젖혀 이었더라면 여기가 나중에 100이 찝어가면 여기가 또 옥집이 되죠. 네. 지금 눈수가 2집 반의 가치가 있는 끝내기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100이 좋다고 나올까요? 아, 지금 상황에서는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지금 장면에서는 엘프고보다는 네. 목파볼에 다섯, 여섯, 일곱. 죄송합니다. 지금은 네, 차이가 좀 벌어져 있고 최정 선수가 끝내기에서도 정확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전히 8집
정도일까요? 마지막 하나, 돌집인 것 같네요. 셋. 딱. 이제 흙에 유상기 쪽 한 집 없애는 것도 네, 마지막 끝내기입니다. 되고요. 이제 한 집짜리는 없죠. 공배가 정말 많습니다. 네. 네, 100의 마지막 공배네요. 그러면 7집 아니면 9집이라는 이야기네요. 맞죠? 백집은 27집, 네. 반면 9집까지 벌어졌네요. 36집. 좀 송기상 선수 입장에서는 좀 허무한 패배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미세한 차이도 아니었고요. 네, 점점 이제 끝내기 후반으로 갈수록 두터움이 발휘되면서 차이가 벌어졌고요. 송기상 선수의 중반 이후부터의 느슨함이 확실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네. 최정 선수 대단합니다. 네, 거기 중앙 붙여서 치받으면서부터 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백이 이제 안전 운행을 하면서 네, 초반에 특히 잘 네. 이제 원하던 대로 잘 포석을 짰기 때문에 괜찮게 출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덤이 확실히 부담되는 국면에서 거기서부터 최정 선수가 기민하게 반발을 하고 또 두텀을 잘 활용을 하면서 끝내기를 했고요. 후반에서도 송규상 선수가 좀 잘 쫓아갔으면 더 미세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특히 하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정 선수가 흙으로 2집 반승을 거두게 됩니다. 최정 선수가 4연승을 하다가 지난 라운드에 김지석 선수에게 패했는데 이번 라운드에선 다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김지상 선수는 이번 패배로 4연패가 됐고요. 최정 선수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을 뭐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잔잔하게 끝내기로 가는 바둑에서도 승률이 나쁘지 않다. 이런 바둑도 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신진서 선수와 최정 선수가 다시 한 번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남은 선수들이 또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1부는 2대1로 셀트리온이 앞서갑니다. 이어지는 4국과 5국은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